안녕하세요. 드림심리상담센터 오은정 소장입니다. 아이들마다 타고난 기질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른데 일방적인 학습법으로 교육을 시키자니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실 텐데요. 이번 마음상담소에서 아이들의 성향별 특징과 함께 그에 맞는 효과적인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아이는 호기심이 많고 에너지가 강한 아이인데요. 우리가 양육을 하거나 학습 지도를 할 때 아이의 기질, 성향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는 모르고 따라갈 수 있지만 조금만 커도 자기의 성향과 맞지 않으면 외연화로 표현하는 아이들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내재화로 하는 아이들은 더 위축되거나 시간 끌기 등으로 부모님께 본인의 힘듦을 말하곤 하죠. 아이들의 성향은 다양한데요. 어떤 아이들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방식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들은 학습보다는 학습하는 과정 가운데 인정을 받거나 다른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것 자체를 좋아할 수도 있죠. 구조화하고 분명한 방식의 수업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또 똑같은 자료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는 자유분방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외향적인 아이들은 내향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좀 좋아하고 변화하고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실내보다는 활동적인 실외 활동을 선호합니다. 호기심이 많고 자극추구적인 성향이 높은 아이들은 활발하고 자유분방하면서 익숙함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볼 텐데요. 우리 아이가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인 성향이라면 좀 더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의 장점은 새로운 자극이 있을 때 자유분방하고 활발히 탐색하고 변화도 추구하면서 오히려 즐거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의적인 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미술 같은 것들을 시켜보면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작품이 나와서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조로운 활동에 대해서는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충동적인 경향으로 부주의하거나 산만해 보일 수 있는데요. 특히 그런 부분들이 공부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보일 수 있어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아이는 자기가 해야 할 공부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더 크고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힘이 또래보다는 적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이고 타고난 기질이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하기 싫지만 상황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알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적절한 훈육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성격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고 형성되어 갑니다. 다만 그것을 집중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강압적으로 누르고 처벌하게 되면은 질문 주신 것처럼 아이가 가진 잠재적 창의성이 억압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면 오히려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지지해 주시고, 이런 모습을 단기간에 수정하기보다는 천천히 장기적으로 좀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모님의 성향과 아이의 기질이 맞지 않아 아이의 불안이 상승하여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도 공부할 때 좀 산만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님이 너무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키면 반항하거나 더 산만해질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자녀의 정서를 먼저 살피고 안정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저학년 친구들은 공부보다는 활동적인 놀이를 좋아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가 많진 않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자의반 타의반으로 숙제도 하고 필요한 공부도 하면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단순히 책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든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 수업에서는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이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는 조금씩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수행되지 않으면은 선생님이나 반 친구들의 평가로 인해서 오히려 학습의 자신감을 떨어뜨려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동기화를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은 되는데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한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주변의 환경을 호기심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시각적, 청각적인 자극을 없애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만큼은 공용 공간보다는 자기 방에서 하게 하고, 책상에 너저분하고 좀 책과 장난감이 막 섞여 있다면 그것도 다 딴짓을 할 수 있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정리를 좀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뭐든지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움이라는 것이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힘든 것도 넘기고 지루함을 이기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유치원기 아동들이라면 이제 이런 모습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초등학생 정도가 됐다면 그런 힘듦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것은 집중과 인내력인데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해야 할 숙제조차도 잘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발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이가 해야 될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근면성을 키우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학교 숙제는 이제 꼬박꼬박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씩이라도 어제보다 오늘 1분이라도 더 앉아서 공부했다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한 것이니까 힘들었던 마음을 좀 받아주시고 위로해주는 부모님의 지속적인 격려가 이제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운동이나 다른 활동적인 활동으로 에너지를 어느 정도 분출시켜주면 공부할 때 조금 차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공부하는 시간, 취미 시간의 순서를 정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강하고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강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책상에서 반듯한 자세로 공부하기보다는 소파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자유롭게 편안한 자세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유로운 상황에서 집중이 더 잘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체험하면서 찾아보고 토론하는 방식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과학도 이론이 아니라 실험하고 직접 해보는 방식에서 적극성을 높이고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이제 독서하기보다는 아이와 독서 후 활동을 하다 보면 즐거움이 이제 증대되고 더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모든 과목에서 다양한 교구와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수업이 아이의 흥미와 효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친구와 함께 공부하면서 경쟁을 즐기는 환경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1대1 수업보다는 소그룹 학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주의가 산만한 아이는 어떤 과목을 배우느냐보다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아이의 기질을 조금 이해해주고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자유로운 토론도 하고 짧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아이에게 조금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아이들은 적절히 보상을 해주는 것도 호기심을 유발하고 학습에 동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음상담소에서는 초등아이 성향별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호기심이 많고 에너지가 강한 아이들에게 맞는 방법들을 상담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어지는 컨텐츠에서는 아이들의 다양한 성향별 학습법을 다룰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내 아이의 기질을 잘 살펴보셨다가 그에 맞는 안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드림심리상담센터 오은정 소장이었습니다.